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요즘 연말연시 주변에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벌써 장식이 되고 있고, 구세군 냄비도 요즘 빨간색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날도 춥고 주변에 많은 불우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기죠. 자, 연말연시 하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막 느껴지고, 요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 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요쯤 되면은 이제 겨울방학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실을 샀었어요. 여러 모양, 그런 사물놀이 하는 모양도 있었고, 우리나라 꽃 모양도 있었고, 나비 모양도 있었고, 제가 최근에 재작년인가 산 안중근 의사의 크리스마스 실도 있었어요. 이러한 크리스마스 실과 바로 관련이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에스더. 전 처음에 박에스더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인가? 세례를 받고 에스더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 여자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게 도대체 언제적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여자들은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냥 집안일만 하고 남자들만 사회 진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학교가 생기게 된 건 바로 1885년 이화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화여대가 여대 중에선 제일 탑인가 봐요. 자,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이 1885년에 지어졌는데, 많은 여자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처음에 오픈한 해에는 한 명도 입학을 하지 않았고요. 1년이 지나고 나서 1886년에 첫 입학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당시 신교육, 뭔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고, 여자가 어디 무슨 교육을 받아, 조신하게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야지, 그러한 아직도 조선시대 후기에 구한말에 그런 인식이 있었고, 오히려 양반집 양반집 규슈들 그런 이제 너는 이제 시집갈 교육이나 받아라, 조신하게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화학당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화학당은 신교육을 하고 이렇게 선교사들 데려오고 영어 교육도 하고 정말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많이 올 거란 예상을 깨고, 실제로는 정말 가난한 집에 이런 여자 아이들이 오히려 입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바로 박에스더도 이화학당에 4회 입학한 소녀였습니다. 원래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전동이었어요. 김점동. 박에스더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닌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편과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김점동. 아주 어렸어요. 어린 나이에 또 이렇게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바로 박유산. 그래서 남편의 성씨 박자를 따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박에스더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자, 김전동은 일단 아버지가 그 스크랜튼 부인, 그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점동은 지금의 그 정동극장이 있는 그쪽에 원래 살고 있었었는데, 아버지가 감리교의 초대 선교사였던 그 아펜젤러의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구 문물과 이렇게 좀 인연을 맺다가, 그때 당시 이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이제 이화학당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내미도 여기에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스크랜튼 부인하고 이제 김전동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점동이 이 스크랜튼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일화가 참 재미있는데요. 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눈이 파랗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파란 사람들은 도깨비다, 널 잡아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10살 때 딱 김점동이 스크랜튼 부인을 본 그 상기한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10살 때 스크랜튼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날이 추워서 이제 난로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난로에 잡아놓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이럴 정도로 외국 사람들을 이때 처음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음 접했던 김점동이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영어 교육을 받게 되고 영어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빨리빨리 배웠대요. 그래서 되게 똑똑했고, 그래서 그런 재능을 너무 아깝게 여겨서 이게 좀 통역을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스크랜턴 부인이 의료 장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지으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또 여성들은요, 남녀가 너무 유별하고 여자들은 그때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막 쓰게, 이런 장옷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서 가리고 다니고, 남녀가 유별하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이렇게 노출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꽁꽁 싸맸었고, 뭐 아프다 그럼 진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왕실에서 진맥 보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죠? 바로 이렇게 진맥 보지 않아요. 실을 이용해서 진맥을 봅니다. 직접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간 남자한테 손목을 잡히는 게 싫다 이래가지고 아파도 그냥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흉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암암리에 몰래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쳐가지고 손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진맥을 본다던가 정말 힘들게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정말 초창기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병들도 잡지 못해가지고 죽는다던가 그런 일이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스크랜턴 부인이 이런 여성들을 위한 이런 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여성 전용 병원이 바로 보구여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구여관 이래가지고 어떤 기사에서는 이 김점동의 이야기를 여관에서 의료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구여관이 요즘은 벼구여관이라고 얘기하지만 보구여관이 아니라 사실은 보구여관이었어요. 보구녀, 보호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여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요 뜻은 바로 고종황제가 지어졌다고 해요. 보구녀 플러스 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보구녀 플러스 관 이거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 당시 신문 기사에도 보구녀관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보구녀관이 발음이 어렵다 해서 요즘엔 그냥 보구여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관은 아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전용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성 전용 병원에 남자 의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 의사들을 초청해 옵니다. 그때 여자 의사를 초청해왔던 그 여자가 바로 로제타 샤우드홀 부인입니다. 이 로제타 샤우드홀 부인은 로제타 홀이라고 불렀는데, 이 로제타 홀 부인은 실제로 이화학당의 선생님이기도 했으면서 이제 김점동하고도 되게 친했고 여기서 이제 첫 의료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홀부인이 한국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고 중간에 해석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김점동이 가장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10살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 한 12살 13살인데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홀부인의 해석을 해주면서 옆에 간호조무사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딱 김점동이 내가 의사가 돼야지, 의사의 소명을 딱 가지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화학당 시절 이화학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통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 보구여관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입술이 갈라진 아이가 한 명 와요.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언청이라고 했었던, 저 어렸을 때는 언청인 친구도 봤었고, 저희 친척 중에 한 명도 이제 어머니가 언청이어가지고 유전적으로 또 아이도 언청인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엔 그냥 수술 받으면 되죠. 그럼 약간의 입술에 상처만 좀 남지 그냥 원래 입술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언청이는 입술이 이 코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청이가 이제 9순9개월 환자가 왔는데, 아이가 이제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주변에 놀림받고, 부모가 이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 여자아이를 데려왔었는데, 이제 그걸 통역을 통해서 수술 받으면 원래대로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통역을 했더니, 아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외과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이런 거를 막 째고 수술하고 그런 과정을 다 보고 나서 되게 놀랬는데, 나중에 딱 붕대를 푸는 순간
이 갈라진 입술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실제로 그때 막 이 아이의 부모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막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김점동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서양 의술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입술이 갈라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아이에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워하고 정말 좋은 의술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그때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유학을 간다던가 의술을 배울 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너 혼자 외국에 나가는 거 너무 위험하다. 그럼 빨리 시집을 가라. 이래서 김점동은 어린 나이에 빨리 시집을 가게 됩니다.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박유산이 신랑이 되는 것이죠. 박유산도 이 보군여관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이 홀부인의 남편인 홀부인의 남편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의 그런 간호조무 일을 맡아줘서 도와줬던 역시 같이 의료 봉사를 했던 그 박유산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박유산 되게 잘생겼죠, 그쵸? 그리고 김점동은 되게 복스럽게 생겼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둘이서 같이 의술 활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샤우드 홀 로제타 홀 부인의 남편이 평양에다가 이렇게 평양으로 가서 청일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평양에서 그때 당시 막 전염병이 유행하고 치료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 평양 선교 책임자였어요, 이 남편이. 근데 이제 평양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됩니다.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되고 이 로제타 홀이 너무 상심을 하고 잠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하고 나서 안 되겠다. 바게스터를 데려와서 내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 바게스터 부부한테 우리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자. 의술을 제대로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결국 박에스더 부부가 미국으로 같이 가게 돼요. 리버티에 같이 가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그 공립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제대로 정말 공부하고, 뉴욕 아동병원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사진들을 보면, 샤우드 가족들과 이 박에스더와 박유산 부부인데요. 보면은 이제 막 양장을 하고 있죠. 박유산 씨 멋있죠? 약간 찰리 채플린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있고 박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박유산도 그 외국에 가가지고 의술을 좀 공부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실제 그때 당시 박에스더가 조금 더 똑똑했고 좀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본인은 포기를 하고 온갖 잡일, 농장에서 농장일하고 식당 잡일 막 이런 걸 하면서 와이프를 뒷바라지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박에스더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힘든 유학 생활을 보내게 된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생활비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외국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로제타 홀이 잠시 이제 한국에 와 있을 때 1897년 당시에 그냥 어떻게 귀국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의술을 배웠으면 충분히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 의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냥 졸업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박에스더가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도저히 배울 수가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서 의술을 배운다는 게 여러분 웬만한 영어 수준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영어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영어를 아무리 잘 공부를 하더라도 이 의술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외울 것도 많고 실제 막 시체 해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경쟁 사회에서 갑자기 이제 조선인인 박에스더가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 초월의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약간 따돌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많은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생활비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술을 배운 끝에 1900년 6월에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되게 슬펐어요.
졸업을 이제 의사의 꿈을 이루게 되고 졸업을 앞둔 졸업 시험을 딱 3주 앞둔 상황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이런 학비, 생활비 이런 걸 버느라고 막 본인 몸을 챙기지 않고 농장 일하고 막노동하고 막 식당 일하고 이래가지고 폐질환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폐결핵으로 박유산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박유산은 그 볼티모어의 그 공동묘지에 1868년 9월 21일 한국에서 태어나 1900년 4월 28일 볼티모어에서 사망했다라는 박유산의 묘비가 실제로 볼티모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박유산이 죽고 나서 결국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박유산도 의술의 꿈을 피우고 싶었는데 내가 남편이 못한 것까지 내가 다 어떻게든 이루어야지 그렇게 이제 굳은 다짐을 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뒷바라지 끝에 결국은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월보라는 신문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1900년 12월 기사 내용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인 의학 박사 황국하심. 박유산 씨 부인은 6년 전 이화학당을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가 부인 의사 홀 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 하시고 영어를 좋게 배울 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사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안에 환국하였다. 공부가 여러 해 되었는데 그동안 박유산 씨는 세상을 떠나시고 그 부인이 혼자 계시니 섭섭한 마음을 어찌다 위로하겠는가만 미국에 가셔서 견문과 학식이 넉넉하심에 우리 대안의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안에 이러한 부인이 처음 있게 됨을 치하하노라. 그러니까 최초의 여의사가 나타났다. 우리 조선에도 최초의 대한제국에도 최초의 여의사가 나타났다. 이런 식의 이제 신문기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양의사, 서양의사 자격을 받게 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이런 양의사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장을 따고 최초의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이제 서재필 씨가 있어요.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지 이제 7년 뒤에 우리나라도 최초의 여자 의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역시 보구여관에 와서 의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홀부인의 아까 그 셔우드 홀부인의 보조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동등한 의사로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로제타 셔우드 홀 그 여사가 평양에 자기 남편이 거기서 이제 죽은 것을 기리는 그런 기념하는 걸로 기홀병원이라는 걸 평양에 짓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바게스터를 데려가는데요. 무려 10개월 만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3,000여 명의 여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들은 치료를 받을 병원이 없었던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이제 여자 의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의사는 그냥 남녀 구분 없이 의사일 뿐인데 반드시 여의사만 찾아다니는 뭐 여의사 산부인과, 뭐 여의사 유방암 병원 이런 식으로 아직도 남자 의사한테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때는 이제 더 조선시대 후기 구한말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남자 의사한테는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 여자들을 이 바게스터가 치료했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성치료소 광해여원에서도 진료를 했고 그 홀부인이 세운 평양맹아학교에서도 이제 치료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진료를 하고 다녔는지 실제로 찾아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직접 왕진을 가야 될 경우에는요, 실제로 당나귀를 타고 진료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나귀를 타고 진료를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로 유명합니다. 바게스터는. 그래서 이때 당시 평안도, 뭐 함경도, 뭐 이런 그쪽 지역은 평안도, 황해도 쪽은 지형이 되게 산지고 뭐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 너무 먼 거리고 당나귀를 타고 진료를 하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당나귀 뒤에다 썰매를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바게스터가 귀국해서 활동한 거의 10년 동안 매년 평균 5,000명, 1년에 5,000명 정도의 환자를 계속 돌보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여성 환자들에게는 희망과 같은 존재였다. 왜냐면 그런 여의사를 돌봐주는 여성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외국 선교사 의사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한국 의사로는 최초였고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결국에는 휴일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진료한 끝에 막상 자기 몸은 챙기지 못해서 이 바게스더도 35세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내년이면 35세인데 제 나이 때 그냥 결국은 자기 남편과 비슷한 폐결핵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35세에 이제 결국엔 사망하게 되고, 그때 당시 로제타 샤우돌의 이 스승이죠. 그 아들이었던 샤우돌이라는 실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바게스더를 이모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친이모처럼 따랐대요. 근데 이제 이 샤우돌이 이제 바게스더가 폐결핵으로 알아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샤우돌이 결국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결핵 환자들을 보고 나서 결핵 요양소를 세우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28년에 해주에 한국 결핵 요양소를 결국 이 샤우돌, 이 아들이 세우게 됐고, 결핵 퇴치 활동을 이제 막 하는데 이렇게 좀 모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1932년에 이 샤우돌이 크리스마스 시를 한국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의 시초는 바게스더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바게스더가 폐결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던 이 샤우돌이 이런 결핵 퇴치 활동을 벌이게 되고 결핵 요양소를 만들게 되고 크리스마스 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니까 크리스마스 시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바게스더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감동을 줬고, 그 다음으로도 이렇게 여자 의사가 돼야겠다, 여자 의료원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에서는요, 2008년부터 자랑스러운 이화대, 이화의인, 그래서 바게스더 상을 만들기도 하고, 여의사들한테 이제 바게스더 상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군여관은 그런 이화여대,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로제타울은 아까 남자 로제타 샤우돌, 이 샤우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전기에 바게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배우게 한다. 바게스더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었다. 최초의 여성 의사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사였다. 그는 성각자이자 선구자라는 말에 명실상부한 인물이자 우리 시대에도 보기 드문 의인으로서의 의인이었다. 이게 한문으로 뭐냐면 오르의자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다. 그런 의인이면서 실제 의사의술, 그 의인이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또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상징? 여자로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해냈고 최초의 여의사고 수많은 여자들을 생명을 살려준 정말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을까, 이 바게스더가. 그래서 이화여자 고등학교에서요 2013년에 신축한 기숙사를 바게스더의 결혼 전 이름으로 한국 이름을 따서 김점동관으로 명하기도 할 정도로 이화여대 동문으로서 이화여대 쪽에서는 엄청 칭송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까 이제 보군여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일한 전민병원에서 통역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이화학당은 진짜 김정동이 다녔을 때 이화학당 정말 작은 규모의, 지금 대학 같은 규모는 아니었고 그냥 요 정도의 작은 규모의 학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자가 교육을 받고 의술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정말 멋진 일이다. 그렇게 힘든 그 시기에도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일을 이루는데 요즘에는 정말 여자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전동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고,
신묘한 의술, 귀신이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한의원 가가지고 약 먹고 뜸 뜨고 침 놓고 그런 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외과적인 수술을 처음 받고 치료가 되는 걸 보면서 엄청 놀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감동적인 그러한 여자 의사,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해서 제가 오늘은 이 바게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성이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유학까지 다녀와서 정말 의료의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것 때문에 과로로 결국 젊은 나이에 35세에 결국 죽었던 김점동. 그녀는 어두웠던 근대의학에 불을 밝힌 최초의 등불이었다.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말연시고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바게스더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바게스더는 의술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사실 봉사라는 거를 꼭 기부라던가 돈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참 좋지만 또 요즘에는 재능 기부란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본인이 요리를 되게 잘한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양로원이나 그런 고아원에 가가지고 요리를 한다던가, 본인이 남을 되게 잘 웃기고 레크리에이션 같은 걸 잘한다, 그럼 그런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연말연시에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나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학생 때는 이제 학기부에다가 이렇게 적는 이렇게 그런 봉사활동, 그런 축제 같은 봉사활동 말고 정말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2017년 겨울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바게스더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안녕.